자, 먼저는 천간의 공부를 했죠. 천간. 천간의 작용력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지지를 좀 해볼게요. 예, 지지.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자 들어가 볼게요. 지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지지는 오늘은 간략하게만 할게요. 복잡하게 안 하고요. 자, 오늘 궁화. 충이에요, 이거. 좌우충. 네. 근데 충이라는 게 사실 이해를 잘 못하고 계셔서 좌우충. 습토. 상화. 습토. 상화. 인신, 자축, 인, 묘. 묘, 충. 조금. 자축, 인, 묘, 진, 술. 한수. 자축 인묘진 사. 사해. 풍모. 이건 바람 풍자죠. 풍목.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천간보다요, 지지가 복잡해요. 천간에 비해서 지지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간보다 지지가 중하다.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좌오군화 그랬죠? 좌우충 그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질 운동은요, 물질 운동, 사람도 똑같이 물질이잖아요. 처음에 탁 생기기 시작해서, 태어나기 시작해서 쭉 최고점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원래 자리로 가죠. 끝나죠. 예, 그렇다면은 좌우충이라는 개념은요, 보세요. 여기서 시작이 돼갖고 쭉 올라도 확정이 됐다가 내려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그럼 물질 운동이죠. 모든 물질은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이 적당하지 않으면 이제 찌그러진 모습이 나오죠. 그럼 그 사람의 풍파가 심하고 뭐 이런 게 나타나겠죠. 정상적인 패턴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오열하게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좌우 군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만해요, 화가. 그럼 얘가 크다면 얘는 결과적으로 작잖아요. 작죠. 자, 잘 보세요. 물질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질이 번성하면 벌성할수록에, 사람이면 사람이 되고 애들이 되고 청년이 돼서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중년이 되고 이러죠. 그러면 그렇게 최고점에 올라와 있으면은 이 사람이 딱딱한 기운은 많이 약해지죠. 즉,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말하면요, 집적도, 여긴 집적이 돼 있죠. 꽉. 밀도가 높아요, 안 높아요? 밀도가 높죠. 그런데 이 밀도가 높은 것이 펼쳐지면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적도가 약해져요, 강해져요? 밀도가 약하죠. 근데 그 밀도가 약한 것은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허풍이죠. 물질의 정수, 물질의 기운이 합체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는 원래
그걸 에너지로 표현할게요. 에너지가 확장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좀 흩어져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 눈엔 이때가 최고점이라 그러죠. 음양 법칙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에는 얘가 응집되어 있는 것이 펼쳐져 가지고 커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펼쳐져 있는 것이 밀도가 상당히 약한 거죠. 집적도는 약하고 이것이 점점 집적되죠. 밀도가 높죠. 이 순환 반복이 음양 법칙이죠. 그게 좌우군화라는 것은 인분군자. 인분군자를 썼어요. 그게 물질의 대표적인 채용 관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물질의 하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사주를 놓고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사주 가지고 어떻게 뭐 사람 운세를 알아? 사주가 타고난 연월일 시 가지고 어떻게 운명을 알아? 이제 그런 이제 의문점이 나오시게 되면 사주 공부 깊이 해서 뭐래 이게 무슨 학문으로 맞는 거야? 돈만 벌으면 됐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학문이 아주 철두철미한 수학 방정식으로 짜여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다 수학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화기가 크죠? 그럼 사주에 화기가 커. 다른 거 비해서. 이럴 때 수가 있어요. 얘가 신자진이가 이렇게 삼합이 들어오죠. 그럼 얘가 커지죠. 얘가 운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주가 되고 얘가 객이 되죠. 얘가 체가 되니까 얘는 용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생님들 공부한 건 뜨거운데 차가운 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식으면 뭐죠? 오행으로? 금이 되죠. 얘가 들어오는 것만큼 얘가 이만큼 들어오든가 이만큼 들어오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얘가 어디 와 있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얘가 이쯤 와 있는지 여긴지. 그것은 이제 공부를 심도 있게 하셔야 볼 수가 있지. 지금은 못 보세요. 이런 걸 가지고 네가 대학은 가는데 3류, 2류 아니면 집 하는데 또는 뭐 하는데 얼마밖에 못 벌겠다. 이런 개념이 이런 데서 나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직접도가 이거 상당히 강하죠. 이만해졌으니 얘는 요만하죠. 그렇죠? 그럼 이 안에 불이 있나요, 없나요? 그 안에 예. 이 안에요? 예. 불이 있죠. 있어. 자,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컸던 게 줄어서 요만해진 게 있죠. 그러면은 화기를 볼 때 얘가 센 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얘가 센 놈이에요. 얘가 센 놈이에요. 요 안에 들어서 이렇게 뭉친 게 아주 강하죠. 에너지가 아주 원자 핵으로 모였잖아요. 폭발하면 엄청 강한 놈이잖아요. 얘는 펼쳐져 있죠. 확장돼 있잖아요. 그러니 겉으로 봐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X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것은 얘가 이만했던 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죠. 이게 진화예요. 진화. 정말로 화기가 아주 응집되어 있는 거다. 자, 원자폭탄은요, 이렇게 돼 있는 놈이 터지면 걱정 없어요. 뻥 터져봐야 뜨겁질 않죠. 원래 뜨거워 있는 놈이니까 터져봐야 그게 그 자리죠. 요렇게 속에 이렇게 아주 최고로 응집되어 있죠. 기운이. 뻥 터질 놈이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뭐가 자극을 딱 때려서 뻥 터지면 이렇게 돼버리죠. 바로.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서서히 가면 모르는데 한 번에 뻥 터지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왕자 충발이에요. 이제 이럴 때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의미를 오행이라는 것이 자하고 군화라는 의미가 이런 게 좀 있다. 자하고 오의 관계입니다. 거기까지만 대략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그 다음에 충미습토라고 그래요. 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어떤 때는 충미충이 된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좌우충이라 그리고 어떤 때는 아니라 그리고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축이 미를 만나면 충미충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예. 안 되는 것도 많고 되는 것도 많고 사주에 따라서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또 사주에 돼 있어도 운에서 와서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래요. 그거를 분간하려면 이제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오행을 알아야 그게 판별이 돼요. 오행을 모르면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렵게 하니까 다들 공부를 안 하거든.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어휴, 내 머리 가지고 이거 못하겠는데. 이러면 이제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해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충미습도, 이게 지구죠. 지구잖아요. 여기 각도죠. 26도 3분인가 7분인가 기울어져 있죠. 예, 그래서 지구에 사는, 여기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기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지. 아마 미가 여기 와서 좌우묘가 여기로 돼 있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보고 쟤들이 자꾸 삐딱하게 살지 이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관념이 탁기가 들어가 있어요. 삐딱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곳으로 다 안 살아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희로에게 나타난다고요. 일명 좌우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좌우묘가 아니라 진술충미가 토죠. 토는 고중이라 그랬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진술충미로 돼 있으면 이 세상은 고요의 바다예요. 억울하고 좋고 갖고 싶고 이런 게 없잖아요. 중형이니까 토. 그러면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 못 사는 동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체잖아요. 생명체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좋지. 살아가는 생명체 입장에서는 이게 진술충미가 이쪽으로 오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멸절돼 버리죠. 그래서 생명체가 사는 곳은 이렇게 돼 있음으로 인해서 오행이 고요한 것이 아니라 변하죠. 변화하니까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변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지구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거 보고 여기서 어떤 물질의 변화 활동이 나타나는 것을 추적해가는 이치의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 축하고 여기 미는 틀리죠. 예, 여기 미는 무슨 의미라 그랬죠? 예? 아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띠는 무슨 띠죠? 제가 설명을 띠로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야 제일 빨라요. 띠는 선생님들 왜 보시죠? 띠를 누가 처음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거 깨달은 사람이 오행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계절을. 네? 네? 계절. 또? 뭔가 구분 지기 위해서 각자의 자가 쥐가 되듯이 이렇게. 네, 왜 띠를 만들었을까요? 그 선생님들 사주 볼 때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띠가 무슨 띠는 이 사람은 뭐 굶어 죽지 않아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할 말은 없잖아요. 당장 공부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은 하셔도 돼요. 그런데 공부가 된다면은 이 사람 발달 정확히 보셔야 되잖아요. 네. 이왕 공부하려면은. 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쥐죠. 쥐인데 제가 뭐라 그랬죠? 먼저 공부 시간에? 일양이 생하는 자리.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럼 일양이 생하는 자리, 그러면 지금은 수의 왕지죠. 밤이 최고로, 자신은 최고로 익숙한 자리죠. 예. 밤이 최고로 깊은 자리예요. 밤이 최고로 깊은 자리인데, 일양이 생한대요. 그러면 움직이는 게 아직 안 보이죠. 그러죠. 그런데 곧 나올라 그랬죠.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잉태했는데 애가 발길질하고 있는 거죠. 안에서는 양 막 움직이잖아요. 여자분들은 아시잖아. 안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곧 일양이 나올 자리예요. 1초만 딱 가가고 지나면. 그럼 동물은 뭐예요? 쥐죠. 왜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쥐는 한반도리만 천장에서 그렇죠. 천장에서 우당탕 우당탕 되잖아요. 옛날엔. 예. 요즘 젊은 사람 보면 아파트인데 쥐가 없는데 이래요. 네. 이 시대에는 그렇게 살 때예요. 한밤중에는 쥐들이 덜거락덜거대고 다닌단 말이에요. 요즘은 쥐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다들 그랬죠.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막 움직이는 기운을 표현한 게 쥐예요. 그래서 쥐떼라고 하는 건데 쥐떼는 어쩌고 저쩌고 뭐하고 맞아 이러면 안 돼요. 깨달은 사람이 설명을 아무리 의미 극해서 일양이 생하는 자리야 그게 뭐냐 하면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도 잘 몰라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쥐라고 표현한 모양이구나 내가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야. 네? 그렇게 선생님도 아시면 맞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축미 공부하고 있으니까 축미로 가야지. 축은 무슨 띠예요? 이걸 알아야 축미 스토를 알아요. 축이라는 게 뭔지 알고 미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띠를 설명하는 겁니다. 소띠 느낌 어때요? 네, 느리지. 천천히 느리죠. 느리죠. 그렇죠. 그러면 안 가는 것과 빨리 가는 것과 뭐예요? 중간이죠. 네, 중간. 그게 습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중간 미지근한 거 서서히 이해가 되세요? 일량이 나왔는데 휘딱 가버리면 애가 어떻게 돼요? 애가 후딱 잘 후딱 자라는 게 잘못되죠. 잘못되지.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나오면은 양지에다 바로 못 내놓고 서서히 적응시키죠. 뜨거운 데다 내놓을 수도 없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따끈따끈하게 애한테 맞춰줘야죠. 왜? 엄마 뱃속에 있던 온도하고 유지시켜주면서 또 양기 쪽으로도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중간을 선택해서 서서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쪽을 선택해 주면서 가야 되는 기운이라서 서서히 진행하는 때다. 이해가 되세요? 나오자마자 바로 양기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지대. 서서히 양기 쪽으로 가는 중.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뭡니까?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바로 가면 우리가 여름인데 갑자기 겨울로 따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갑자기 여름인데 오늘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고 뭐 소리가 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감기 걸려요. 짧은 옷 입고 나갔다가. 그러니까 모든 게 서서히 가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이미 지구는 생명체들은 존재하지 못해요.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사람들은 사람이나 생명체들이 적응해가는 거 보니까 아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네,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거고 월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이 이래서 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월은 이러고 왜 이건 뭘까 하야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아야죠. 원인을 알아야 나중에 결과를 내가 추정해 갈 수가 있어요. 원인도 모르는 사람은 깊은 공부를 못해요. 그냥 따라가는 공부지. 외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가 웬만큼 되면요 제 공부를 넘어서서 다른 걸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발전이 있잖아요. 네. 제가 한 것만 딱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축미 습토가 놓은 이유는 축은 수기에서 양기 쪽으로 나가는 과정의 습. 이쪽은 미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갈 때의 습. 서서히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따가 이거 해야 되겠지만 미리 해드릴게요. 무슨 띠? 양은 어때요? 양 보고 느낀 거 없어요? 높은 절벽을 잘 타. 여기서는 항상 성향. 성향. 네. 어때요? 순하죠. 네? 순하고. 순해요. 또 아니, 서서 들어오셔도 돼요. 고집도 서서 들어오셔도 돼요. 한번 불러서 화나고 괜찮아요. 서서 들어오셔도 돼요. 네? 물이죠.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뭐 화나고 확 바뀌어.
있기도. 그렇지. 보셨네. 또 순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순한 양이라 그러잖아요. 네, 순한 양. 근데 지금 박는다 그러셨잖아. 그냥 확. 그 박는다 그래 순한 양인데. 화낼 땐 되게 무섭죠. 예. 막 들이가서 박잖아요. 쫓아가서. 싸우는 거 봐도 그냥 죽을 줄 알도 못 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싸나워요. 그래서 그래서 양은 싸나운 기운과 온순한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금 쪽이 뭐죠? 싸나운 기운. 따뜻한 쪽이죠. 그 양쪽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으로 놓은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사주 볼 때 무슨 의미냐면요. 미가 어떤 때는 금을 생하고 어떤 때는 안 생한대. 이렇게 보실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걸 아셔야 미가 충미충이 되나 안 되나 이걸 결정하실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사주를 모르니까 안 되겠구나. 자, 일단 그렇게 하고 가시자고요. 무슨 일 해야 되니까. 인신상화. 상황이요? 예, 상화, 서로 상자. 인신상화는 인하고 신이죠. 왜 상화라고 그랬을까? 서로 상처. 예, 서로 상자. 왜 상화? 왜 화기를 표현했을까? 얘는 금인데, 싸나운 기운인데. 예? 이해가 궁금하시죠? 지금 이거 하는데 한 4, 5년 걸렸어요. 이것만, 뭐, 다른 것도 생각하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거 하면서도 또, 도대체 뭐라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네. 매일 이러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운이 좋으려는지, 뭐, 인연인지는 몰라도, 주자학 있죠? 주작이라는 거 아시죠? 주작에 이게 나와요. 중간 조금 지나면은. 거기에 인신상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도움을 받았지. 네.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걸 설명을 이렇게, 거기 책대로 제가 해드릴게요. 그 옛날에 과학이 뭐 망원경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벌써 아는 거예요. 그게. 벌써 몇천 년 전에. 자. 이게 지구예요. 지구. 여기에 자장권이 있어요. 이게 과학이라니까요. 그래서 자장권 아시죠? 외계에서 별똥 별 위성이 막 날아오다가 탁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타죠. 막 그래서 불이 보이는 거예요. 타면서 없어지니까. 이 지구의 자장권이라는 건 지구로부터 가지고 있는 에너지차가 여기까지 있다고요. 이 바깥으로 넘어가면 진공이죠. 우주복에 입은 사람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여기로 쏙 들어오면 쭉 빨려 들어가고 중력작용이 미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지구의 기운이 여기까지 나가 있다고요. 자, 보세요. 지구는 해를 받고 살죠. 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자장권은 원이에요. 지구하고 같이 원.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이렇게 반사가 되죠.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리 안구처럼. 물체를 보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모여서 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다 여기 모이죠. 자, 우리가 해가 지금 저기까지 비추는데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환하잖아요. 그게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화는 아니죠. 그게 금하고 갇혀 있으니까 반반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상화라는 뜻은 화기를 머금고 이렇게 해서 여기 화작용이 일어난다. 서로 이게 전혀 무관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인신상화를 뭘로 표현하냐? 저녁노을. 네. 일락서상 들어보셨죠? 해가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에 해가 좀 정오에 떠 있는 해보다 많이 약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건데 얘는 양기가 강하죠. 경금이니까. 이제 날이 갑자기 막 어두워질 때니까 햇들을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하루로 보면 서산에 걸려있는 태양이죠. 뻘겋게.
하얗게 내리쬐는 햇빛이 아니라 뜨거운 게 아니라 이때는 좀 많이 열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화작용은 해요. 지금은 제가 설명이 길지만 그걸 다 내막을 설명드리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인신상화할 때 사주에 경리, 경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쎄 인이 왔을 때 해가 넘어간 게 다시 또 붉어지죠. 붉어지죠. 인신충 금이 망가지나요? 자, 충이 걸렸어. 완전히 깨져서 없어졌어. 그러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뭘로? 충이라는 거. 충. 예? 변한데 무슨 의미? 그래도 옛날엔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다 깨지는 거죠. 그렇지. 충분 내면 예. 다 깨져. 근데 그게 한 15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죠?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이 자꾸 설파하니까 자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도 바깥으로 안 내보내요. 이거 그전에 내보내 누가 한 사람 공부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서 강의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공부하고 하러 와오신 분이 이거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갔더니 부천에서 하고 있더라고. 찾아갔더니 어서 해요 그랬더니 거기 어디래 찾아 있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공부한 친구가 이거 강의하고 있더라고. 이게 도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깨닫지 않고. 그래서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공부는 그럴듯하게 가르치는데 뭘 가지고 확인한다고 이 사람?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주를 풀 줄 알아야 되죠. 예, 사주를 풀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통문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구경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사주를 올리는데 진짜 하나도 안 물어보고 막 푸네. 근데 틀리는 거 다 맞는데 또 이건 또 틀렸다네. 이 선생이 자기가 잘못 봤다네.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네. 이러면 돼요. 그거를 굳이 우겨서 뭐 하지 말고. 저도 못 봐요, 다. 그래서 가끔씩 보다 보면 이건 내가 모르는 사주네. 연구해 봅시다 하고 따로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계속 1년이고 2년이 가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공부가 되지. 나도 다 몰라요. 선생님들보단 좀 더 아는 거 내가 전해주는 것이 다 몰라요, 저도. 10개 중에 7개, 8개 정도만 내가 맞춰요. 예. 물어보지 말고. 그래서 통문반에 가서 물어봐서 공부하는 거 봐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대충 지나온 소리 좀, 어렵게 지냈네,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려운데 몇 살 때 무슨 일이 있어 여기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줘야죠, 여기까지. 예. 그냥 대략. 통상 다 사주 보러 온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오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굳이 와서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통상 지나간 세월이 다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나는, 이 동네는 아마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여기서는. 이 동네 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고. 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신상화. 간략하게 이렇게 알고 가세요, 지금은. 묘유. 조금, 매말을 조자 조금 그랬어요. 사주에 애가 만약 괴묘잖아요. 충이 안 돼요. 괴묘, 이거 습이잖아요. 괴묘, 그럼 얘가 습인가요? 조화인가요? 유금이 유금이 습이에요? 조화예요? 그러니까 차가워요? 딱 뜨뜻해요? 습이죠? 묘는 습목이죠? 얘가 사주에서 목이 습목작용할 땐 충이 안 걸려요. 얘가 정묘 와서 이게 오화가 있고 정화가 올라오는데 록이야. 그럼 얘는 목생활 인목이에요, 이때는요. 이때는 묘유충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글씨로 보는 게 아니라 오행으로 보셔야 돼. 예. 그래서 공부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주에서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묘유 조금은요, 얘가 습목이라고 보고 얘도 습이죠. 조금 메말을 줬자.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메말랐다. 원래 촥 와야 되는데 조금 따뜻해졌다. 자, 선생님들 금 그러면 24K 그러죠, 이게? 왕시니까 24K. 그런데
얘가 오잖아요. 묘는 양기 쪽이죠. 18K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금은 금이에요. 순도가 떨어진 금이지. 만약에 충으로 보실 때 순도가 떨어진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금이 있는데 묘가 와서 이렇게 충이 걸리면은 금이 없어졌네 충이 돼서 이러지 마시고 순도가 떨어졌네 이렇게 해주시라고요. 진술 하한수 그랬어요. 이거는 공부가 좀 어려워요. 차란자인데. 예, 차란자예요. 공부가 좀 어려워요. 오행 중에서 가장 공부가 힘든 게요. 사화하고 진술 충미예요. 예. 뭐 지지에 뭐 진술 충미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뭐 지지에 인신사역에 있으면 어떤 사람,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난 그거 보고 코미디 한다고 매일 그래요. 그거 될 수가 없어요. 자, 진이죠. 묘까지 했습니다. 진술이죠. 얘하고 얘는요, 토잖아요. 그런데 지구는 돌죠. 얘가 이리 오고 얘가 이리 가죠. 그렇죠? 토인데. 그러면 토는 무슨 작용한다 그랬죠? 좋아. 토는 가만히 있는데 갖다 쓰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올 때가 있어요. 얘가 이쪽으로 올 때가 있고. 그러면 얘는 무슨 자리죠? 이건 다 해서 내가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수의 왕지. 이건 뭐예요? 금의 고지.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안 했어요. 얘는요? 화의 고지. 화의 고지가 무슨 뜻이죠? 화를 보관하고 네, 보관하고 있다는 게 또 보관하고 있다? 보관하고 있다. 틀린 건 아닌데 정확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보관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잘 가지고 있어야지. 이 개념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잘 가지고 있어야지가 보관이죠. 우리가 통상 보관 안 되면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야지 이 얘기죠. 그런 의식이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가 속에 있고 작용을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이해가 빨라야 돼요. 그러면 술이죠. 병술 그리면 화가 작용하고 있는 거고. 임술, 경술 그러면 화가 작용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 뜻은요. 외우세요 앞으로. 그 뜻은 지지는 천간에 응해요. 그 천간이 뭐냐에 따라서 나가볼까? 천간이 뭐에 따라서 움직여볼까? 이렇게 돼요. 예? 그 지지는 천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응한다 그래요, 그걸 저는. 응할 응자 써서. 그래서 지지는요, 천간을 극하는 게 없어요. 지지는 천간을 극하는 게 없고, 천간이 와서 잘못 앉아 있는 거예요. 지가. 지지는 여자다. 예? 천간은 남자다, 양이니까. 그러면 어떤 여자한테 와서 있는 건데, 여자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되나요? 작용이? 그런데 내가 인목이에요. 근데 간목이 딱 와. 그럼, 내가 바라던 놈이네. 그때 응한다고요. 천간에 따라서 지지가 응하는 거지 상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지는 가만히 정하고 있어요. 천간은 동, 지지는 정, 동정작용이죠. 그건 다 알고 오셨잖아요. 거기까지 이런 건 다 알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둘 지금 설명 다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기초는 그 정도 돼가지고 오셨을 거니까. 그래서 동정작용인데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동 하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동 하면은 지장간의 움직임이다. 그 정화가 움직이고 여기는 신금이 움직여요. 그래서 같은 글씨인데 어떤 때는 금으로 봐야 되고 금수로 봐야 되고 어떤 때는 양기로 봐야 되고 틀려요. 이게. 자, 진과 술은요 천강살이라 그래요. 천강살. 명례사는 괴강 이렇게 하죠. 네. 왜 괴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천강살이라고 표현했냐? 이 작용률이 극과 극을 달려요.
얘네들은요, 진술축미는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가 움직이는데 축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극과 극. 얘가 어떤 때는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술이 이쪽으로 왔다는 것은 이렇게, 어디 갔어? 병술,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술이 저쪽 안 가고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증기. 예. 그래서 오행에 이게 그냥 사주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있는 게 아니라 대운 들어오죠. 그럼 또 바뀌어요. 그럼 대운인데 올해는 또 바뀌어. 계속 매년 또는 월로 또 매월 또 작용이 바뀐단 말이야. 수시로, 일로 또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908개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는 걸 쫓아가면서 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오행하고. 네, 오행에 내 마음을 실으세요. 오행이 내 마음하고 같이 하나가 딱 될 때 사주가 환해진다고. 그때는 물어보지 말고 말을 막 던져도 무당처럼 신으로 보나요? 하고 그렇게 물어봐요, 손님이. 그래서 손님들이 신으로 보시나요? 물어볼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술, 한술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진은 무슨 띠? 잠깐, 이거 묘 안 했네요. 묘충, 아까 여기 하다 말았네, 그쵸? 조금이죠? 무슨 띠요? 묘. 네. 천간으로는? 을. 자, 묘는 토끼라고 왜 놨을까? 이게 을을 왜 토끼라 그랬을까? 을목을 왜 토끼라 그랬을까요? 토끼는 어때요? 토끼는 생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때? 뭐랄까 빠르지. 뭐가 이렇게 도망가고. 빠르는 건 이제 범띠 있죠, 범띠. 범은 뭐 아주 그냥. 네, 그러니까 빠르다리지 마시고. 네. 참, 이것도 안 했구나, 인목도. 네. 손을 했는데. 이거 하다가 급했어. 자, 이게 범, 인목, 간목이죠? 간목은 어떤 기운이에요? 인목.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역동성이 강하다 그랬죠? 범이 쫙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인목, 간목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 쫙 빨리 올라가려고 그랬죠. 역동적으로 빨리 올라가려고. 팽창이 빠른 거고, 을목은 승목. 그것을 이해가 안 가니까 묘로 놓은 거예요. 이거 이해시키려고요. 간목은 그런 기운이고, 범 같은 거고, 을목은 토끼 같은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지도 천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근데 선생님들 뭐 을목은 뭐 화철에서 또 뭐 어쩌고 사랑받고 어쩌고.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명리하고 영원 인연이 없는 공부죠.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자, 을목을 이해가 안 가서 묘라고 한 거라고요. 지지는 묘잖아요. 목이니까. 묘가 토끼. 토끼를 보고 느낀 점 얘기해 주세요. 예? 또 토끼의 상태학적인 걸 보시라고. 내가 느끼는 거 보지 마시고 각각 동물의 상태학적인 기능을 보시라고요. 번식력이 또 지그재그로. 네? 지그재그로. 뛴다. 또 잘 뛰지. 이거요. 먼저 시간에 공부한 거 잘 이해하시면 보여요. 이게 뭐 한다고요? 을경. 합법 해서 금화가 뭐라 그랬죠? 금화. 금화가 뭐라 그랬죠? 교육. 외는 뭐예요? 모에는 목. 목인데. 내는 뭐예요? 금. 금화 그랬잖아요. 예. 이거 설명하라는 뜻이에요. 네. 무슨 뜻이죠? 외는 목. 목. 어디로 가요? 목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팽창. 팽창. 화로 가려고. 네. 금은 작은 수. 금은 수축. 그럼 답 나왔잖아요. 뭐예요, 토끼가? 화로 가려고 뭐예요? 화는 뭐예요, 토끼한테? 찔라고. 그럼 금은 뭐예요? 금을 잡아들이는. 아니요, 금이 토끼가 뭐 하냐고요? 찔라고 뭐예요? 찔라고 엉출이잖아. 그게 금이죠. 수축.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토끼라고 표시한 거예요. 이걸 을목 좀 이해하라고. 예, 뜻이 있어요. 이게 다 그냥 목은 뭐 화초야 뭐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동물을 놓은 곳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도 안 되니까 토끼 같은 거야. 토끼 잘 봐봐.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동물을 해놓은 것이지 무슨 띠가 어떻고 무슨 띠가 어떻고 이거 이제부터는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네. 자, 묘요 하는 의미가 조금 설명드린 그대로 조금. 지는 무슨 띠입니까? 예? 용. 용은 어때요? 뭐 나도 못 봤지만. 근데 뭐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을. 용을. 실체가 없다. 뭐 예? 이렇게 실체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용에 대한 그 상상을 펼치세요. 그럼 돼요. 이 두 가지 동물의 띠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 예? 띠의 또 12가지 띠의 모습. 그걸 이제 목도 있고 수도 있고 진유와 금도 되고 뭐 이러니까 상상의 또 토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갖다가 맞춘 거예요. 지금 말한 거를 그럴듯하게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근데 이 사람도 모르고 만든 것 내용이에요. 그건. 가짜라는 걸 금방 보이죠. 그러니까 강의하는 거 딱 보면 이거 가짜구나 금방 보여요. 용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우리가 상상적으로. 용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얘가 얘잖아요. 굳이 저 바다 밑 깊숙한 곳에서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잖아 지금. 용이 승천하는 중이죠. 어떻게 승천해요? 승천하는 모양 가만히 그림이나 영화를 보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의주는 목이고 여의주는 을목, 여의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여의주가 없으면 화로 못 가요. 그건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또 뭐가 보여요? 다 해봐요. 그렇게 여의주는 을목을 물었다. 목을 물었다. 화가 되려고. 그거 없으면 화로 못 가요. 여의주를 안 물었으면. 또 그러니까 얘가 술진충이다. 그러면은 술진충이 걸려서 지금 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생님들은 모르지만 충이 걸렸다. 그러면 못 올라가요. 근데 그건 나중에 보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려고 용이 막 용 쓰고 있다고. 여의주를 물고 또 뭐 떠오르는 상. 물이 비가 와야 되나? 용이 물을 뿌리고 가죠. 물이 물을 막 털고 올라간다고. 물을 가지고 있으면 화로 가나? 화가 꺼지니까 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물을 버려야 화가 일리 와. 그러지 물 가지고 있으면 너 뭐다. 나 죽이려고 그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막 턴단 말이에요. 그 막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을 털어내야 돼. 되세요 이해가? 그게 수고예요. 수가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 가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 신이 뭐 하는 자리죠? 수가? 수의 생지. 여기는요? 왕지. 여기는요? 수의 고집. 수기가 작용해요? 수가 작용을 안 해야 일로 올라가죠. 화로. 이해가 되세요? 모든 물질은 여기서 수작용이 있다 그러면 가지를 못해요. 예, 몸이 무거워서. 물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화하고 친해요. 인연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일간이다. 이렇다 뭐 어쩌고 그러면 이제 네가 아무리 해봐야 돈 되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 이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는 용으로 놓은 이유가 물을 고지. 수의 고지잖아요. 수의 고지. 물작용을 이제 작용하지 말고 안으로 두고 그래서 이제 화로 넘어가야지. 자, 여기서 물을 버리면 안 돼요. 가지고 있어야지. 왜? 물을 버리면 여기 못 와요. 여기 와도 아무리 물을 못 만들어내. 물을 속에서 간직하고 다치지 않게 해야죠. 쉽게 말해서요. 얘가 이제 뭐 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병술이 들어왔어. 술진충이 됐어요. 그 화기죠. 망가졌어요. 예? 그러면 수의 고지가 같이 망가져요. 수의 고지가 같이 망가진다고 이게. 술진충으로 얘가 무너진다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목이 꽃은 확 피죠.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하고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일간이다 이렇게 됐다 그럼 인연이 없다. 식상 인연이 없다.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에 고지러서 수기가 잠복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넘어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그놈이 술술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 있던 놈, 고지에 있던 놈이 여기 오면 그게 슬슬 이제 솔솔 시작이 되는 거죠. 용, 이해가 되셨죠? 사는, 잠깐, 진술 한수죠. 그래서 한수라는 것은요, 차가운 기운을 내포한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긴 신금이고, 여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어떤 때는 갑진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화를 볼 때 얘가 천천히 가요. 가보, 그럼 빨리 가고. 그래서 사주에 화가 많을 때 이렇게 되면 화다목분이 걸리죠. 근데 얘가 있으면 화다목분이 안 걸려요. 속에 물기를, 습한 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가기는 화가 많은 끌려는 가지만 얘처럼 확 마르진 않아요. 화다목분이 안 된다고요. 진토가 있으면. 요것을 대목지토라고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따로요. 자, 지는 됐고, 사는? 예? 사해. 충이 걸리죠. 충은 있다 하시고, 사는 무슨 띠예요? 뱀띠. 뱀이 무슨 뜻이죠? 아니, 뱀이 무슨 뜻이 아니라 뱀을 보고 느끼는 거. 또, 내가 느끼는 걸 하지 마시고, 뱀의 생태적인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허물을 벗는다. 허물은 언제 보세요? 성장을. 성장을. 지금 4월이죠. 예, 예. 뱀이 나올 때죠. 예, 예. 아니, 양력으로 5월이니까. 자, 원래 뱀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독이 있었어. 독이 있어. 자, 4월에 뱀 나오죠. 독이 있나요? 그때는 독이 없어요. 그럼 언제 독 있어요? 가을 겨울에 있나? 여기죠. 예. 얘가 여길 만큼 지나와서 이때 와야 독이 강해지죠. 그럼 처음 나오는 독이 있나요? 아니. 그러면 지장간이 뭐죠? 무경이요. 무경, 병. 경이죠. 여기 금, 독이죠. 예. 금이 독이잖아요. 지금 여기 금, 정기가 얘예요. 금 독작용해요. 그럼 이때는 화의 록 얘죠. 예. 화토는 같이 가니까 이쪽에 걸리죠. 뱀으로 볼 때 독이 없는 뱀이에요. 이때는 금작용을 못한다 이 뜻이에요. 금의 생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그러니까 여기가 사가 천간에 이렇게 양길 만나잖아요. 병화 이런 거. 그러면 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 사준 경금이 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준 경금이 지금 작용을 안 하고 있구나. 지금은 사유축 금으로 갈 놈이죠. 삼합이니까. 사유축 처음에는 생지, 그 다음에 왕지, 그 다음에 고지잖아요. 이제 금으로 가려고 상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나온 자리는 독이 없어요. 왜? 여기서 독이 많았잖아요. 깨구리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고 뭐 많아 독이 강해졌어요. 한겨울 내내 그거 가지고 뭐예요? 잔뜩 뱀한테 독이라는 건 영양가죠. 영양가가 센 놈이 독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럼 겨울 내내 그 영양분 다 썼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독면 들어가가지고. 그 여기 처음에 나오니까 이제 독은 다 없어지고 이제 먹고 살으니까 독을 또 키워야지 먹으면서. 그래서 여기 4월에는 뱀은 뱀인데 금작용을 안 해요. 사중에 경금작용하는 때가 있는 점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지금은 요거 하나만 놓고 볼 땐 병화의 록이죠. 병화의 록. 병무가 여기 뿌리가 되잖아요, 록. 얘가 사주에서 작용을 할 때는 금작용 안 해요. 괴사는 금으로 갈 놈이고, 독이 좀 생기는 놈이에요. 이미 이제 괴사도 이제 봐야죠. 괴수가 뿌리가 있는지. 괴수가 축 같은 게 있으면 사유축이 되죠. 신사는 저 아주.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따 이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근본 원리만 아시고 사주에서 얘가 가는지, 금으로 가는지, 사유합이 안 되는지 보셔야 돼요. 예. 얘가 지금 독이 얘하고 친한지, 얘 지금 아니, 독이 하나도 없는지, 이건 사주 봐야 알아요. 예.
사해 뭐죠? 사해 뭐죠, 이게? 풍은 무슨 뜻이죠? 풍 바람. 네, 바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움직임은 어떤 의미죠, 그게? 바람 그럼? 자, 만약에 선생님들 공부 이왕 하시면요, 가끔씩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야외. 그럼 가서 이런 걸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야외 나가서 뭐 내가 법주사나 좀 갔다 와야지. 그 가다가요, 법주사 들어가기 전에 겨울에 발돌막 있잖아요. 그럼 법주사 들어가기 전이지. 거기 앉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럼 그 들어갈 시간이 없어 그냥 와요. 앉아서 뭐해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연을 벗삼아서 이 생각하면 공부가 빨라요, 아주. 예.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영리를 더 빨리. 그래요? 왜냐면 그 다 녹아 있어. 자, 풍. 여기 바깥에 나가면 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바람이 없으면 어떨까요? 번식이 안 되죠. 날아가질 못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대로서 없어지죠. 네, 훨씬 확장이 번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자꾸 태동시키는 의미죠. 해는 뭐에 생깁니까? 목에 생기죠. 목에 생. 예. 목에 생기는 것은 뭔가 움직이고 크려고 하는 놈을 만들어내는 자리죠. 근데 정화가 없으면 풍목이 안 일어나요. 즉 다시 말해서 해수는 천간으로 뭐죠? 임수는 바닷물. 그러면 이제 또 명리하고는 인연이 없네. 수는 무슨 기운? 응축. 자, 응축이 양간이에요. 응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축이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자수는 응축이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거의 다 완성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완성이 거의 된 거는 이게 운동이 보니까 작아 보이잖아요. 속에서 아직은 덜 돼가지고 팍팍 되는 게 우리는 팍팍 주네 이렇게 하죠. 다 되면 번데기처럼 조금씩 줄잖아요, 맨 끝에. 처음에는 푹푹 줄다가. 양간, 음간을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해수가. 해는 분명히 목에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응축이 엄청 강하죠. 예? 정화라는 걸 얘가 없어요, 가령. 예? 정화라는 거, 어디 갔어? 정화, 아니죠. 충이죠. 사해충이죠. 사해충 풍목. 얘가 엄청나게 응축되고 그냥 나는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세상에 나올 생각이 없이 그냥 막 나는 그냥 세상 끝이야 이제 안 나갈 거야 이러고 내려가는 중인 것 같아. 얘가 너 그러지 말아라. 즉 얘가 여기에 자극을 받아요. 네? 자극을 받으면서 이게 쉽게 팍팍 내려가던 게 너 빨리 내려가지 마라. 천천히 내려가 이놈아. 얘가 자극을 준다고. 거꾸로 말하면 임수가 이놈이 있어서 맘대로 팍팍 못 내려가겠네. 이런 의미. 얘는 지금 조건이 병술이나 무술이래야 돼요. 여기 만약에 임술이나 경술이면 더 내려가라는 거예요. 사유축 금이니까. 예. 그러면 빨리 내려가래. 얘가 빨리 내려가래. 지금은 무술 병술이면 얘가 천천히 내려가라네. 자꾸 뭐라 그러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긴 자극이에요. 자극. 지금 축만 보는 겁니다. 합은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예. 그럼 여기서 합을 살짝 설명하고 갈게요. 얘 다음에 얘죠. 정화. 정화는 얘가 정임합 합이죠. 합. 지금은 축만 했는데 이건 합이잖아요. 합이라는 개념은 얘는 자극을 너 내려가지 마 이놈아. 내려가면 너 매 맞아 이런 식이고, 얘는 정임합은 야 그러지 말고 천천히 내려가자. 그래 이쁘지. 너 내 말 좀 들으니까 얘도 이놈이 그럴 때는 승질나 씨. 그렇지만 저놈이 자꾸 그러니까 눈치도 보이고 좀 기분 나쁘죠. 나한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러면 어떡하니 일로 와봐. 그 합이 되는 거예요. 합이라 그래 걸요. 그래서 충은 강한 기운을 줘서 자극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살리든 죽이든, 얘는 합이 잘 돼서
내 말 좀 들어. 부드럽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화, 병화죠. 이것은 편이에요. 편. 이 입장에서 볼 때 편제죠. 이 여자가 나를 그냥 빨리 일어나고 이제 짜증을 내고 빨리 밥 먹으라 그러고 말이야. 아우,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밥 먹으라 그러냐. 빨리 세수해. 막 이러고 막 그러네. 나한테 이게 여자잖아. 충이니까 자극을 주는데 아우, 강압적인 의미가 들어요. 여자가 탁 합이 안 걸리는 마음이라고. 근데 이 정화는 여자잖아, 여기서요. 이 정화는 합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야 밥 먹어야지. 이러네.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기분 좋게 움직이죠. 그게 합충 관계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하는 게 있을 뿐이에요. 하는 건 있는데 마음가짐이 틀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보러 왔을 때 당신 지금 뭐 도저히 안 하고 나한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네 이거. 밥을 굶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 해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게 즐거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당신은 일하는데 억지로 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당신 하는 일이 즐겁게 하고 있네. 이거 맞춰줘야죠. 내가 사주를 보는데 재밌어 할 때가 있고, 지겨워. 요즘은 재밌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사는 대략 이해가 되셨나요? 뱀? 사주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진술충미하고 사화는 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진술충미하고 사화의 동태를 사주에서 내가 볼 줄 안다. 그러면 졸업이 조금 가까운 거예요. 예, 그 정도만 되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진술충미는 토래. 예, 토. 그냥 뭐 개축 이러죠. 토 아니에요. 축 중에 뭐예요? 개, 신, 기. 얘가 올라왔잖아. 얘 수예요 지금. 됐어요 얘가? 얘는 목이에요 지금. 토로 보면 안 돼요. 그럼 큰 착각이 일어나요. 네. 그 오행의 의미를 선생님들 이게 뭐 공부하냐면요. 간지론. 그러니까 일주론 공부하죠. 일주론은 60개잖아요. 60갑자 일주론 공부하시죠. 그게 이 공부인데 이상하게들 해오세요. 개미 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차가운 저거니까. 개미요? 네. 가능한 질문은 제가 할 때 좀 해주시고요. 개미 그러면 얘가 사주 항상 진술충미는요. 토는요. 뭘 보고 한다고요? 양기가 많으면 걔가 갖다 쓰는 거고, 음기가 많으면 얘가 쓰는 거죠. 그러면 진술충미는 진술충미하고 사화는요. 사실 사주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어요. 가령 얘가 뭐 축, 자 이러죠. 뿌리 뒀죠. 그럼 얘는 토로 본다면 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지장간에 정을 기죠. 자, 토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화가 작용할까요? 안 하죠. 못할 것 같아. 자, 그럼 목은요? 얘는 목에 뭐죠? 목에 고. 얘 목에 고지잖아요. 목이 지금 어때요? 지금 목을 꼭 말한다면 수다목부예요. 목이 고지 들어가 있죠. 목작업을 합니까? 왜 못하죠? 지금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뭐 보고 하셨거든 그거를. 습이 강해서 움직이는 기운이 안 된다. 그게 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뇌세 대략 사주 오행을 따라가면서 보는 게, 그걸 이제 사주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요. 손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맞히면은 재밌고, 손님이 물어보면 또 이거 가지고 막 말하면 맞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첨부한다면요. 제 욕심은, 이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사주를 잘 볼 때는 모르는데, 잘 보지 못하면서 어디서 공부했어? 그럼 홍산에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게. 완전히 마스터 전까지. 네,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데 잘 본다고 내가 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어디서 공부했니? 그럴 때 홍산에서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홍산이라면은
거긴 뭐 공부 그따구로 가르치냐. 이런 나만 망가져요. 저 처음에 그랬어요 얘한테. 뭐 거기 공부 그렇게 가르치냐? 나한테 뭐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공부를 그렇게 가르치냐 거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랑 생파 알지도 아, 못하고 뭐 내용이. 공부로 가르치냐 내가. 네. 자, 하시던 끝을 보자고요. 오는 뭐죠? 오가 말. 말을 보고 어때요? 느끼는 게. 그것도 역동적이다. 그것도 역동적이지. 역동적은 범위잖아요. 쭉쭉 나가잖아요. 말도 참 또 느끼는 거. 그냥 말을 보세요. 말. 말. 눈을 보고 서서자. 서서자. 또. 천방지축. 아니, 말 보고 딱 느끼는 게 있어요. 다른 동물 12마리를 딱 갖다 놓고 보면 말을 딱 보면 이러면 생동감. 왜요? 왜 생동감이에요? 되게 생동감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야? 가만히 있지를 않고. 아, 그쪽으로 생각했다고? 그러면 홍수.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봐요. 왜 생각을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마주하고 하면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다른 일로 가거든. 그래서 정확히 잡아줘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자꾸 물어봐요. 자꾸 잡으려고, 제대로 잡으려고요. 말이 막 못 가게 이렇게 잡으려고. 자, 말 그러면 무슨 생각을 들까 딱 봤는데. 역동적. 그 역동적이라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의미가 뭐냐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역동적이라고 말했어요. 내달리는 그래서 아니라는 거야. 이동수다. 아니, 말이 가만히 서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여? 말을 서 있는 걸 이렇게 보면, 에? 아니, 또, 다른 동물하고 특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턱도 갈퀴 있고, 벼슬로. 예. 널씬. 자, 보세요. 오는 양기죠, 정화. 무슨 기운이 극치라 했어요? 양양이. 인호술. 화에, 화에 그치. 그 화는 무슨 기운? 왕지. 화는 무슨 기운? 불에 소금색. 저기 뭐. 화는 무슨 기운? 분산. 분산이야. 분산에 뭐예요? 분산에. 분열 분산의 극치. 더 이상 분산할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말이래. 어때, 느낌이? 자, 화가 뻥 터져. 만약에 화가 펑 터졌어. 화산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가요? 못 갔어. 그건 끝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뻥 터지지 않았죠? 뭘까요? 이렇게 힌트 드릴게요. 힌트 드릴게요. 얘가 조금 전에 합이 뭐하고 합이 걸린다 그랬죠? 임이죠. 임은 무슨 뜻? 임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아까? 바다문 하지 마시고. 아이벨. 네? 임은 무슨 뜻이에요? 눌러줘.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압축하는 기운이잖아. 응축하려고. 그럼 뭐를 응축하고 있어요, 지금?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것을 꽉 잡고 있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팽팽해 보이지. 탱글탱글 탄력이 엄청 강해 보이죠. 풍선을 이빨 불었는데 터지기 일부 직전에 어때요? 탱글탱글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화음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고 꽉 잠겨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하면, 말을 딱 보니까 그냥 탱글탱글하네. 그냥 금방 터질 것 같아, 놈이. 금방 터질 것 같다고요. 여자들이 임신하면 막 금가잖아요. 그 터지기 전같이 탱글 빵빵하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말로 놓은 거예요. 여기 말이 만약에 뻥 터졌어. 그럼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그 다음 세상에 안 오죠. 이렇게 된 것이 말인데 충이 뭐가 걸렸죠? 자가 걸리죠. 여기서 자가요. 탱글탱글한 것보다 얘가 엄청나게 삼합에 걸려갖고 충 딱 때리면 꼬꾸라지는 거, 살이 뻥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얘하고 비교해서
이제 9, 8, 7, 6, 5, 4, 3, 2, 1에 해당되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만큼 만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얘가 그럼 힘이 열이다. 들어오는 게 7이다. 그럼 셋 모자르게 이렇게 오는 거죠. 날씨가 세 개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가을이 와요. 이 사람한테는. 얘는 무조건 이쪽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극을 7개를 줬으니까 10개를 줘서 10대 10이면 뭐죠? 나하고 딱 맞죠? 이코로. 알맞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볼 때 얘가 자가, 정화가 자가 정관이 돼요. 선생님들은 음과 음인이 편관이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 자하고는 음이지만 음으로, 편관이고 이렇지만 편관으로 보지 말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자하고 오하고 해하고 사가 그럴 수 있다고 표현하게 나온 책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염소 두지 마시고 그냥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지금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슬슬 만나니 이제 이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죠. 오행이. 크기에 따라서 좀 모양은 다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미는 우리가 월로 무슨 월이죠? 정을기죠. 네, 목이 뭐죠? 그럼 목이 이제는 여기서 시작했던 게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살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활동 안 하고. 네. 그런데 활동 지가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활동하면 죽어. 활동은 열매가. 열매가 아니라 금을 만나니까 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지가 살으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껍치지 않고. 그게 자연의 순환 법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 이 얘기죠. 자, 미는 목의 고지. 화작용 하면은 일로 넘어가요? 목작용해도 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얘가 목작용하거나 화작용하면 금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때 토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김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야, 슬슬 가자, 금으로. 이렇게 되죠. 토생금을 잘해요. 이때 되면은, 자, 얘는 공기, 산소잖아요. 저 산소 갖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이제 늙어가는 사람이 갖다 먹는 거지. 네.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미토는 아까 양이라 그랬죠. 양은 뜨거운 순한 기운도 가지고 있고 싸나운 기운도 가지고 있죠. 여기를 우리는 곤궁이라 그래요. 여기를 간궁, 칠간산, 간궁이라 그러고. 예? 그러면 고는 여자를 사죠. 여자. 여기는 수레는 건궁이죠. 예. 여기는 건궁이고 여기는 곤궁이잖아요. 그러면 곤이라는 개념은 자꾸 뭐예요? 모든 걸 포장한다고요. 그 여자들은 음은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색이 있어요. 공격해서 빠져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다. 응하는 기운이 있다고. 그래서 음기는요, 양간을 만나면서 화작용할 때 받아들여서 승화시키려고 그래요. 그 여자는 남자를 받아들여서 자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오행기운들이 모든 게 다 그래요. 음과 양의 법칙은. 그래서 목적은요, 여자한테는 관이 사랑보다도 자식을 잉태하는 목적이 첫째예요. 그게 자연의 순환 법칙이에요. 자, 미는 대충 설명이 됐죠? 양 됐습니까? 근데 또 오행 보시면서 내가 해드려요. 또 사주 가지고 기억을, 사주에서 미토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알면, 근데 지금은 이 사주가 오행을 이렇게 만나서 잠의해 되고 했으니 지금은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해 드려요. 그때는. 신은 뭐죠? 원숭이 어떻습니까? 원숭이 어때요? 예? 나무를 또 테리 보였으면 알 텐데. 테리 보였으면 많이 알 텐데. 원숭이 보고 못 느낀 점. 싸납죠.
원숭이가요 엄청 사나워요. 호랑이하고도 막 싸우고 그래요. 예. 그 원숭이가 사나울 때는 엄청 사나워요. 짐승을 막 이기잖아요. 특히 가장 무서울 때가 자식 본능일 때 제일 무서워요, 원숭이가. 호랑이가 내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럼 호랑이하고 싸워요. 엄청 무서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요, 무슨 생각을 갖게 되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기서 제가 좀 시간이 지체됐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제가 이 공부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리나라 공부를 했죠. 우리나라 원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원숭이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동물을 보고 뭐 깨달은 거, 저 원숭이로 하면 되겠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동물이 원숭이가 없는데 우리나라 공부가 아니네. 우리나라 사람 아닌 모양이네. 중국이 저쪽으로 지금 타이완. 이 공부는 어디 공부라고? 우리나라 공부라고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공부죠. 예. 그러면은 아니네. 그럼 제가 먼저 말한 게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가 어디서 발달됐다고요? 우리나라 고조선 문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황하는 중국 문명이고, 황하 문명 이전 1800년 이전에 어디서 발전했다고요? 문화가. 제호가 뭐라고요? 홍산 아니 호흡잖아. 홍산. 홍산. 호가 아니라서 여기 학원명이. 예, 홍산이죠. 네. 제가 왜 홍산을 했다고요? 홍산 문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학문들이 만들어졌다고요. 그게 지금 요하예요. 요하가 이 지금 북경 위에. 북경 위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먼저 설명드렸는데. 한국이 이렇게 뭐 대충 못 그리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중국은 여기도 이렇게 돼요. 중국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황하 문명이 이쯤에 있거든요. 이게 좀 그림이 좀 그런데 황하 문명이 이쯤에 있어요. 옛날에 여기가 제나라였어요. 제나라. 제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이 어원이 똑같아요. 쓰는 게 지금도 한글식으로 이 법칙이 영어는 뒷문장이 앞에 오기도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 어원하고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발음이. 그래서 걔네들은 금방 한국말을 해요. 여기가 요하예요. 여기서 홍산 문명이 발달했다고요. 여기보다 1800년 이전에. 그럼 저희가 만주골판이에요? 만주는 여기고. 이쪽이고. 그럼 밑으로 내려와야 돼. 이게 북경 바로 위래니까요. 그러니까 더 만리장성은 여기 있죠. 이쯤에 북경이 이쯤이래. 만리장성이 여기 있다고요. 만리장성도 제일 자기네네 땅이 크다고 했을 때 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위는 자기네 땅이 원래가 아니라고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원래가 자기네 중간에다가 성 안 쌓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네 땅 아니라고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이 홍산 문명이라 그래요, 이걸요. 제가 인터넷 들어서 찾아보라 했잖아요. 거기서 출토된 여러 가지 토기들이 황하 문명하고는 아무 관관이 없다. 여긴 새로운 문명권이다. 이런 문명권에서 여기는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저기 몽고 뭐 이쪽으로 있잖아요. 왜 무슨 나라들이야?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게 연결되잖아요. 이쪽으로요. 여기하고 왕래가 있거든요. 그 원숭이가 이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쪽 북쪽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학문을 만들어낸 건데 제 나라까지 가요. 사실은 원래 한족은요 여기 밑에예요. 밑이라고요. 이제 한족이 밑이고 여기 위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해 이쪽까지도 이렇게 들어가는 고조선 문명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 얘기를 안 하죠. 얘기가 잠깐 다른 데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신금 원숭이가 있는 걸 보고 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사나운 기운이죠. 사나운 기운인데 인으로서 충을하죠. 그러면 강압적이죠. 그럼 얘는 뭐하고 합이 걸려야 돼요?
얘를 동원해서 을경합해야죠. 양기죠. 양기인데 넌 올라가는 기운이죠. 얘는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기운이 얘한테 들어오죠. 근데 음양법칙으로서 양과 음이니까 얘 말은 좀 들어요. 듣는데 얘가 치지. 조금이니까. 그렇지만 내려가는 곳은 과하게 안 내려가죠. 싸납게 안 내려간다고요. 성질은 남아있는데 싸나운 기운이 덜해지죠. 예작용으로 자극을 받아서 을경합으로. 그런데 여긴 충이죠. 얘는 강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싸우면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사주 가지고 승부작용을 봐야 돼요. 유는 뭐죠? 유는 닭. 닭은 어때요? 닭 보고 느낀 남자. 닭이 뭐 해요? 그냥 녹이나 먹고 돌아다니지. 그러지 마시고. 닭은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 시간만 되면. 아침에 무조건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촌에서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들어와요, 지들이. 병원. 텔레비전 보니까 들어오긴 들어오죠. 텔레비에서 보였어요? 네, 다 들어와요. 때가 되면. 그래서 회로 올라가죠. 집으로 해서 나뭇가지로 올라간다고요. 유금이 뭐죠? 여기 내려온 거죠? 신금이잖아요. 유금은, 신금은 뭐하고 합이 걸리죠? 병신합, 신금, 신병합, 수화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1초 떼깍 넘어가면 뭐라고요? 토 보지 말고 얘는 중간 역할 하는 거니까. 얘가 떼깍 넘어가면 얘로 오잖아요. 수로 오잖아요. 예. 토는 작용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1초만 딱 넘어가면 수로는 얘가 수축 내려가다가 여기 딱 이러면 왕지잖아요. 이제 더 이상 수축하는 게 아니고 여기 넘어가면 이제 응축이에요. 응축. 수축하고 응축은 틀려요. 사주 볼 때도 달리 통변해야 돼요. 수화작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딱딱해지기 시작해서 여기 딱 오면 딱딱해진 게 완성이 되죠. 딱딱해진. 그러니까 음기의 50%가 완성되는 거예요. 50%가 딱 넘으면 일이 내려가죠. 네? 그래서 회귀 본능, 이제는 다 왔다, 집으로 들어가자. 이제는 수로 가서 자야 할 때야 들어온다고요. 금기의 완성. 금기의 완성. 네. 여기서 신병합 수화가 나오면요, 나중에 얘 뭐의 생지죠? 정화의 생지잖아요. 왜 정화의 생지라 그러죠, 이걸? 그냥 외웠어요? 외우지 말고 원리를 터득해야죠. 통상 다 양간만 가지고 뭐 생지, 장생지 이래요. 근데 음반은 설명하려도 질문 들어올까봐 잘 안 해줘요. 네. 설명할 줄 몰라가지고. 물어볼게요, 내가. 아니, 왜, 어디 갔어? 얘가 왜 정화의 생지입니까? 물어봐야죠. 공부하는 이들이라면 물어봐야죠. 왜 생지가 됩니까? 이 금이. 얘 수로, 신대가 수화하려고 그러는데. 왜 생지라 그랬어요? 아, 병화의 생지는 인목. 아, 뭐, 금의 생지는 사. 뭐, 잘 아는데. 아, 정화의 생지가 왜 유금이에요? 얘는 화고 얘는 금인데, 왕지인데. 누가 생지가 돼? 꺼지지. 유만하면 꺼지지. 어때요? 제 말이 그럴듯해요? 그런 원리, 그런 논리의 의문점이 나와야죠. 아, 그런 의문이 안 들어요? 공부하시면서? 들었어요. 근데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 거꾸로 돌리면 여기가 생지. 아니, 글쎄, 왜 그러냐고요. 아, 이런 원리를 자꾸 터득해 가야 오행을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콜아파요. 예. 자, 보세요. 간단히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절로 나와요, 이제. 이 오행을 공부 이렇게 하셨으면 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자, 신병합 수화가 되면 뭐라고요? 1초가 딱 넘으면? 그 뭡니까, 오행으로? 오행으로 뭐예요? 아니, 금이 완성이 됐고, 이제 수로 딱 들어간다고 1초가 넘어서 수예요. 오행으로 뭐냐고요? 임수잖아요, 임수요. 신금다면이 임수잖아요. 임수죠? 아까 어디 갔어? 임수죠? 임수는 뭐하고 합이 걸려요? 얘잖아요. 1초가 딱 넘어, 완성이 딱 되는 순간에 얘가 들어오죠? 얘가 들어오면서 얘를 끌어와요. 그래야 목이 나와요. 딱 나왔는데 사주에 이게 없어. 그러면 목의 생지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볼 때 우주의 법칙이 저절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더라 알고 얘가 완성이 딱 되는 순간에 해수가 딱 오니까 얘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목은 어디로 가요? 이 목은 종당은 여기가 와서 정점이잖아요. 그렇죠? 여긴 눈에 안 보이는 상이에요. 애가 착상이 됐을 때라고. 목이죠? 착상이 됐을 때, 근데 수기가 완해서 아직 안 보여요. 응축기는 게 너무 강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고 애기가 땡 하고 나오면은 여기까지 딱 오죠. 그 다음부터는 또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이 딱 돼서 수가 딱 되는 순간에 얘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가 됐다. 여기 끝자리가 왔다. 1초만 딱 넣으면 생지가 되죠. 그래서 즉 유는 이제 정화 입장에선 곧 이제 나로 올 놈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수화가 되면은 천간합은 신묘가 수화가 되면 해수인데 해수는 간목이 생하는 자리, 얘가 되는 자리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화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신금은. 여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유금조양격이라는 사주가 나와요. 나중에 특수격에서요. 유금조양격의 원리는 이 원리에서 나와요. 유금조양격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지난주에 들었고. 네, 지난주에. 그래도 기억을 하셨네요. 네. 여기서 유금조양격이 나오는데 이런 의미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십가는요, 음가는요, 이런 식으로 다 선생님들이 연구해서 간직하세요. 일일이 다 못하니까. 사주에서 가끔씩 해드려요. 네. 술은 뭐죠? 술, 개. 개는 뭐라고 먼저 시간 했는데. 밖을 보고 지금 여기 화죠. 화의 고지죠. 하얀 거. 그러면 활동을 해요. 개가 바깥으로 돌아다녀요. 화는 막 확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활동. 네. 분산이니까 가만히 못 있죠. 근데 이 시간에 들으면 개는 가만히 마른 육군에 들어가 있죠. 움직이질 않아요. 금수동네에 와 있죠. 그러면 화가 작용해요. 수의 고지잖아요. 아니, 화의 고지잖아요. 화가 고지에 있다는 것은 화가 가만히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썰레벌레 치고 돌아다니질 않아요. 근데 게르는 이유는 정화를 안 해도 가만히 있죠. 귀는 바짝 세우고 있어요. 아직 돌아다니질 않지만 가만히 있다고, 신경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마른 밑거리에 들어가서 가끔씩 소리 나면 웡웡 할 때는 우스랍이 될 때 웡웡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때만 뭐가 화기를 막 돋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화기를 가지고. 그래서 개로 놓은 거예요. 얘는 술진충 걸리죠. 여기가 임진 그린다고 치자고요. 예? 병진이나 임진. 여기가 병술.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술이 화에 뭡니까? 고지인데 지금 화가 고지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 병수리는 화작용하고 있죠. 네, 활동하고 그런데 얘가 오수랍이래. 합의도 올해 운세가 5가 들어갔고 오수랍이 했대. 그럼 얘는 지금 요렇게 있고, 예? 얘는 수작용하죠. 그러면 어디 갔어? 예, 지금 오수랍이래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요. 얘가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임수를 가지고 들어와요. 임오로. 그럼 오수랍 되면 얘 어떻게 되죠? 망가지죠. 그럼 망가지는 게 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오인데 술이 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진충이 걸려서 어디 갔어? 임수가 망가져요. 그런데 사주에서 간목이 어디 안에 있다. 그러면 간목은 이게 망가진 상태에서 이리 가죠.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되죠? 목이? 화단목분으로 죽어버리죠. 얘가 아까 화단목분 되는 걸 얘가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망가졌으니 너는 목의 작용을 못하는 거죠. 목의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보시게 돼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해도 저게 뭔지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먹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 그럼 사주 공부 좀 하다 보면 알겠지 뭐. 3, 4개월 가면은 알게 돼요. 무슨 뜻인지. 지금은 모르세요. 그래서 개로 놓은 것이고요. 아까 여기 해는 무슨 뜻? 해는 동물로 뭐죠? 해.
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안에 있죠. 돼지는 이게 원로 몇 월이죠? 10월이죠. 돼지는 10월 달에 뭐예요? 양력으로 11월에. 이게 지금 요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동면 들어가죠. 요즘 돼지들은 먹을 게 없어서 막 내려와요. 한겨울에도. 근데 옛날 돼지들은 뭐 먹을 게 산에 많으니까 사람들이 얼마 안 살 때니까 산에서 이거 칡부렇게 먹고 뭐 잡아먹고 막 해가지고 배가 잔뜩 부른 상태에서 겨울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잔다고요. 굴 파고 바위 밑에 이런데 들어가서 속에 간목이 있죠. 간목은 양기죠. 그 먹은 양기를 계속 가지고 굴굴 잠 자요. 이러다가 언제 나와요? 인해한 목 들 때 나와요. 목이, 이 목은 여기 오면 인이잖아요. 간목이죠. 얘가 쿨쿨 자고 여기 나와요. 네. 그래서 동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동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수의 양기는 정화해, 정임한 목. 이 기운을 가지고 여기서 활동을 막 에너지 활동을 하다가 나와서 여기 나와서 인목이 있을 때 나와요. 자, 인목이 사주에 운에서 들어오면 인해합이 되죠. 그러면 인중에 간목이 움직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사주에 인목이 있는데 활동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간목이니까 활동하고 있죠. 화로 가려고. 그런데 운에서 해가 들어와요. 개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걸리죠. 그러면 지금은 지체예요. 물 먹었죠. 근데 인성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잠시 좀 천천히. 장사하려다가 뭐 하려다가 잠시 기다려봐 생각 좀 해보고. 그 손님이 왔어 이렇게 뭐 해보려 하는데 지금 뜸들이고 계시네.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요. 근데 운에서 인이 들어왔어. 병인이. 인의 목이죠. 아, 생각 좀 해보고 지금 이 생각 저 생각 많아. 급하게 했다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해. 이러고 있어요 이거. 아직 일로 안 나고 여기 있으니까. 인목이 들어오죠. 이거 화기를 가진 인목이에요. 인해한 목되면 이쪽이죠. 아, 이제 생각 그만하고 해봐야지. 여태까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뭐 경자, 신축 이 두 개가 있었다 치자고. 그러면 경인 그러면 작년 재작년은 가만히 있어도 올해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이제 해야 되겠네. 뭐 이러시겠는데. 뭐 가만히 한 2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 뭐 하려는 게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될까요? 그건 이제 사주 보고 해야 되겠지. 잘 되는 건. 이거만 맞춰주면 어때? 이 사람 그래도 공짜 돈은 안 먹을 사람이구나. 그러잖아요. 요거 맞히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6, 7개월간 하잖아요. 요거는 열심히 하면 요거는 해요. 이걸 한다고 여기까지는. 하려고 그러죠? 맞히는데 돈 버나요 못 버는 몰라 이거 가지고. 그건 대운을 넣어가지고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우선 뭐 하려고 그러는 거 맞춰도 이 사람 뭐 물어보지도 않고 잘 맞히네 이것까지는 되잖아. 근데 돈 버나요? 그러면 무조건 선생님들은 잘 될 것 같아요. 조금 해줘요 그냥. 지금은 희망을 줘야 되니까. 그래야 손님 또 몰고 와. 아유 힘들어요. 그럼 이 사람 잘 못 버는 거 아니야? 또 손님 소개 안 해요. 지금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고 나서 공부하셔도 돼요. 돈을 여유 있게 버시면 공부를 꾸준히 여유 있게 하신다고. 근데 돈을 못 버는데 미치겠어. 그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명리도 해보고 기문도 해보고 육효도 해보고 왔다 갔다 해보고 뭐 잘 보는 거 없나 하고. 그러니까 빨리 돈 버시고 그 다음부터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공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의미로 써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결됐죠? 잘은 아까 했고. 12지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려요. 10간 시집이 원래 2달 걸리는데 간략하게 하고 공부하는 중에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예. 여기서 볼 게 뭐 있냐면요. 시는 뭐의 생지요? 수의 생지죠. 자, 수국이죠. 갑목, 갑자 이러죠.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갑목이? 수다, 목부 무슨 뜻이죠? 물이 많아서 나무가. 그거는 글씨 저도 알아들어요. 무슨 뜻이냐고.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을 마음으로 느껴야 손님한테 애들이면 애들, 예. 중년이면 중년, 할아버지 할머니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말을 오해는 똑같은데 말을 달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을 원칙적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말을 바꿔서 할 수가 있어요. 단어를. 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손님은 인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자가 더 저거 하니까 수가 저거 하니까 우리는 또 이제 우리 인성이 아니 그러잖아요. 수다 목부잖아요. 네. 목이 목이 어떻게 안 하고 그냥 목이 어떻게 됐냐고요. 뭐 하는 기운이죠? 팽창. 수는 뭐 하는 기운이죠? 그럼 뭐가 강해요? 팽창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평생 못하지. 못하죠? 네. 죽었어요? 죽진 않고 못해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안 해요. 못해 안 해. 이거 누구 사주예요? 내 사주잖아요. 내 사 이쪽이 더 크잖아요. 난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맞추셔야 돼요. 너 못 움직이는구나? 이러면 네.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나오거든. 이 사람 마음에 맞춰야지. 내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너 못 움직이잖아. 수 때문에 안 움직이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가만히 있을래. 뭐 움직이긴 뭐래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난 이 사람 말을 맞춰줘야지. 공부를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벽을 맞춰줘야 내 몸을 어떻게 똥 맞춰요. 이렇게 하죠. 그렇게 보시라고 자꾸 주문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공부가 틀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손님 입장에 손님이 가지고 있는 말을 해줘야지 내가 생각하는 걸 해주면 안 돼요. 공부는 맞는데. 자, 다시 해드릴게요. 신자, 갑자, 수다목부라 그랬죠. 삼합입니다. 네. 수기죠. 갑자죠. 어때요? 이거 수다목 목이 작용이 안 되는 거네. 얘는요. 이것도 수다 저건데 수다 뭐예요? 슈퍼니까 양으로. 수다목 뭐예요? 목부 얘도 그렇잖아요. 예. 그 저거랑. 이것도 안 되죠. 예. 이것도 안 돼요. 예. 그래도 근데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예. 무슨 차이점? 여기서 신자는 여기죠. 네. 안에 뭐가 있죠? 해수. 안에 뭐가 있죠? 금수. 금기죠. 예. 금수. 자꾸 내려가는 거죠. 여기는 자서부터 뭐가 있죠? 올라가는 기운. 뭐가 있죠? 양의 기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는 돌아올 길이 희박해요. 목이 다시 돌아오긴 힘들어요. 기대를 말아라. 나 뭐 해볼라 이러는데요. 아휴, 너 말만 그렇지 안 해. 나 해볼라 이러는데요. 너 때가 오면 해. 오하나 갑이냐 이런 거 오면 그때는 해. 너는 와도 기웃거리다 말아. 이거 통명이 틀려요. 깜짝 놀랐어요. 달라요. 이것뿐이 아니라 다 그래요. 삼합, 방합, 육합이. 예. 이런 원리들을 계속 공부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수가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어디 가서도 명함 내밀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무조건 신자진 중에 2개가 들어가. 알아요. 무슨지 알아요. 예.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삼합이 다 그렇죠. 자, 여기서 신자진이죠. 숙이죠. 신자진생은 삼살방이 어디예요? 삼살방이. 신자진생은 삼살방이 어디예요? 그런 건 다 하시면서 할 줄 알았더니 인방향 아닌가? 보세요. 신자진 숙이 작용하죠. 네. 얘 작용하나요? 못해. 네, 남쪽이 삼살방이에요. 못해. 못해. 자, 사유축이죠. 네. 사유축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사유축방의 삼살방은 동쪽이죠. 네. 삼합하고 연결져서 합이 안 되는 쪽을 삼세방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는데 한 2년 안 쓰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삼살방 못 쓰세요, 선생님들이. 알고만 계시라고요. 삼살방인데도 불구하고 삼살방이 좋을 때가 또 있어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주 대운에 따라서 삼살방이 좋아져요. 그게 구궁이 변화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외워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신자진이죠? 어디 갔어? 사유축이죠? 사유축이죠? 그런데 내가 목이 용신이야. 목이 좋아지면 좋아요. 근데 지금 대운이
갑인이 왔어. 그럼 목 써야죠. 이걸 써야만 돼요, 지금은요. 예, 그러면 삼사방으로 가야죠. 운에서 망가지지 않게 밀어줘요. 그러니까 삼사방 쪽으로 가지 말라는 뜻은요. 가봐야 이렇게 기운이 센데 네가 가봐야 별 볼 일 있니? 고생만 해. 금이죠. 금극목이죠. 비겁이 강해서 쟁제가 걸려요. 목이. 그 가봐야 다 뺏기고 다 털어먹어 이 뜻이라고요. 그런데 운에서 만약에 인호 얘가 들으면서 오가 하나 있어 그 인호수에 딱 걸리면 금이 작용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목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이럴 때는 뭘 가야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오행은 변화막측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제가 힘들다고 매일 그러는 거고, 제가 먼저 시간에 7, 8년이 돼야 왕고수가 된다 그랬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7, 8년씩에 이거를. 근데 선생님들은 한 5년만 해도요, 대원 넣고 해서 한 5년 정도 하면은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어디 가도 공부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이네 하고 인정받을 거예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없어요? 잘 배웠어요. 그냥 궁금한 건 다음 주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 네, 그 부분만.